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오랜만? 월요일날 켜고 원래 수요일날 방송을 할 예정이었는데 또 바쁘다 보니까 촬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아, 제가 그 학부모님들 몇 분들 때문에 방송을 뭐죠? 쉬지 못한다? 아니, 쉬기는 하지. 근데, 저 때문에 또 용기를 내신다고 하니까 방송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정시가 어려워져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 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들었던 기분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올 초에, 올 초 2월 초쯤에 이제 한 학생을 상담을 했는데, 그 학생이 이번에 이제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했다 그래요. 학생의 성적이 2점대 초반? 그리고 2학년 말에는 1.8까지 올라갔어요. 어쨌든 그랬던 학생인데, 요번에 이제 서울대 연고대를 다 넣었던 모양이에요. 연대는 학추를 넣었고, 서울대는 이제 일반에 넣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떨어지고,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고려대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모르고 지나갈 뻔한 일이었는데, 그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아이가 이번에 이제 수능이 매우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이 어렵게 나왔지만, 아이가 수능을 거의 포기한 듯 하더니 한 달 전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이번에 결과적으로 서울대에 아무과나 지원할 수 있다면 어쨌든 합격할 과는 한 군데는 있는 그런 성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시 상담을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해 드리자 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학부모님이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전 그런 줄 몰랐는데,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학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번에 이제 고려대를 붙었던 이유가 대표님 덕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당연히 기분이 더욱더 좋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더욱더 기분이 좋았던 것은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아이가 저하고 상담을 하고 난 후 자신감을 얻고 난 다음에 그게 동기부여가 아주 크게 돼서 공부를 열심히 했노라고,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를 다 넣었고, 뭐 연대도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닐지 모르지 않느냐, 뭐 어쨌든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그 정시에 대한 얘기, 어찌됐건 이제 저는 그 학생이 그런 어쨌든 상담했던 그때 얻었던 동기부여가, 그때 받았던 자신감이, 그러니까 학생부를 봤는데 근데 이제 성적이 2등급 뭐 2점 몇 뭐 이렇게 나오니까 2.3 뭐 이렇게 나오다가 2학년 말에 이제 1.8이 이제 올라간 거니까, 뭐 물론 뭐 들쑥날쑥한 거예요, 전체 성적을 보면. 그렇지만 이제 학생은 어찌됐건 그때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에 대한 방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줬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제 고려대를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하길래, 결국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신감과 동기부여죠. 실제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현재의 성적은 분명히 중요한 지표이긴 합니다만 학생들은 의외로 가능성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할 거냐 말 거냐는 학생의 의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댓글 다시는 학부모님 중에 아이가 늘상 의지만큼은 충만하다 그래서 매우 관심 깊게 어쨌든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성적 내신으로만 따지자면 못 가는 성적이잖아요. 고려대가 됐든 연대가 되었든 서울대가 되었든. 하지만 이제 그 서울대의 사례처럼, 그러니까 그 서울대에 이제 작년인가요? 3등급이 이제 서울대에 합격한 사례가 있죠. 그것도 일반고에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 결과적으로 학생이 어디에 있든, 물론 뭐 자사고 가서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그냥 더 가면 더 좋을 수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학생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 어느 고등학교, 고교 유형에 들어가 있든, 그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100%, 120% 발휘해 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마인드의 소유자이고, 나는 왜 안 돼? 뭐 가끔 학생들 만나보면 이런 게 있죠. 아, 우리는 자사고도 아닌데 그게 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아니, 자사고는 자사고고 너는 너지. 그게 뭐 걔는 그때 공부 잘했던 모양이지. 뭐 거기에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게 뭐 있어? 현재의 너에서 네가 도전할 것인지, 그 도전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것을 실행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지. 그게 뭐가 중요한? 네가 지금 자사고가 아닌데, 그럼 자사고 아니면 네가 1등 해? 아니, 자사고에 가면 지금의 등급만큼 나와? 그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뭐 얘는 자사고 갔으니까 됐고, 최근에는 특목고 얘기는 별로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일반고에 소속돼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등급에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등급에 관계가 있죠. 당연히 그 등급에 맞는 능력을 갖췄을지라도 합격하지 못한다. 중요한 건 내가 나의 도전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결국은 도달해 간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뭐 혹시 이 방송을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나의 의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그 의지가 그렇게 있다고 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 실행을 해야죠. 도전을 해 가야죠. 근데 실질적인 도전을 하지 않고 가능해 뭐 이런 애들 있죠. 공부는 매번 하위권이면서 난 할 수 있어 무조건 막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도전하고 그냥 가. 그 길로 된다고 믿고. 이제 그랬을 때 뭐 서울대를 가든 연대를 가든 고대를 가든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조금이라도 어떤 미련 이런 갖지도 마. 그냥 도전하는 거야. 왜? 나는 가능하다니까? 라는 믿음과 확신. 물론 이제 그러려고 하면 그런 믿음과 확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기록은 교사가 해주는 거니까. 근데 그 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학생 자신인 거죠. 학생이 그런 노력을 보이면 교사가 감동해서 뭔가라도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 감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본인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뭐하러 신경을 써줘요? 만약에 2등급이야. 그리고 나는 뭐 연대고대는 불가능하고 서울대도 안 가. 그래, 난 거기에 맞게.
당연히 2등급에 맞는 대학에 가겠죠. 잘 가면 중앙대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런 거예요.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에 대해서 나를 움직이고, 그리고 나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위도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선생님들이 되었든 누가 됐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감동을 받고 쟤 봐라, 쟤 진짜 도전하네. 저게라고 해서 스펠이 좀 그래. 어찌됐건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주위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학생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도전해 갈 때, 실행해 갈 때 얻어지는 것이지, 당연히 학생 자신이 그 도전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선생님이 뭘 도와주겠어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적죠. 그런 겁니다.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건 이제 그 학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정시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뭐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웠죠. 이러다 보니까 그 학생이, 아까 얘기한 그 학생이 정시에서 점수가 이제 전부 다 이제 1등급 정도는 다 나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받아봐야 되는, 그러니까 수능의 결과를, 수능이 지금 가채점인 거니까 수능의 결과를 받아봐야 되지만, 이전 연도에 비해서는 특히 이제 문과 계열의 경우라면 이제 확 다운된 상태에서 이제 지원 여부가 가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상담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뭐 서울에 정시로 지원 잘하는 대학, 아니 잘하는 고등학교,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그 학교는 상황이 어떠냐, 상위권 애들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이제 각각이 다 묻고 종합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학부모님에게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그 학부모님한테 얘기를 다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그 학부모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 이미. 그러니까 사실은 저한테만 컨설팅을 의뢰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다른 무슨 이렇게 컨설팅 하는 분들에게도, 근데 그 정도를 알려면 꽤 급이 있는 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했던 것 같아요. 학교의 담임 선생님은 뭐 정시가 입시 초보인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알지는 못할 거고,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입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학부모님이 제가 여러 가지 거를 파악한 그 부분을 이미 알고 계시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죠.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정도로 학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입시를 쳐다보고 있고, 또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학부모님이라면. 그런데 그 학부모님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생각보다는 꽤 고도의 지식이 있는 전문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고등학교에서 답을 얻었던 산물이 아니라, 정말로 그 정시의 프로 중에 프로라고 하는 어떤 선생님에게 물었더니,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건데 이게 이렇게 되더라, 뭐 이래서, 문과의 경우라면, 서연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5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5점 정도를 해도 그게 합격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백분위에서 그 정도, 백분위에서 마이너스 5점 정도가 합격선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구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연세대도 합격선이 나오고 그 당연히 고대에도 합격선이 있으니까 고대 면접을 갈지 말지에 대한 이제 그거까지의 이제 상담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참 그게 이 재수를 선택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니까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결국 그거는 학부모님이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저도 못 정해요. 그거는 제가 무슨 원망 들으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학생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다시 서두로 가서 그러니까 수능 정시가 이렇게 이제 어렵게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수능이 망했죠.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 지방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망하니까 이 문제를 이제 지방의 선생님들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능이 이렇게 불수능이 되면 사실 고려대 지원했던 애들이 다 떨어질 거 아니냐. 이거 정말로 문제다. 왜 수능 최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또 경기도에 있는 선생님은 예전에 수능에서 한 290점 그 원점수로 290개 나올 것 같던 학생들이 이번에는 270점뿐이 안 나왔다. 물론 수학에서 만점자가 있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했다. 뭐 이 정도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은 한번 불수능 되면 미치는 범위가 어마무시하죠. 또 하나 수능은 이제 냉정하게 보면 성적순으로 착착착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고도의 스킬? 전문가의 어쨌든 뭔가가 필요한 그야말로 게임, 숫자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가 썩 좋아하는 전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수능이 45% 이상 선발을 하고 실질적으로 선발하게 되면 거의 50% 정도를 선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상위권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실은 일반고의 학생들이라면 웬만하면 수시에서 결과를 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수시에 교과가 됐든 약대 전형이 됐든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수능 최저는 완화되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일반고의 학생들이라면 또 수능의 강점이 별로 없다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합격선이 나와야 좀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이제 수능이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별력이 있는 거잖아요. 변별력이 있다는 말은 사실 중간급은 그냥 그런데 최상위급은 최상위급에 한 문제 틀리냐 맞추냐 이런 거에 있어서 틀리는 애가 있고 맞는 애가 정확히 딱딱 부러지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변별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상위권의 점수가 이제 격차가 커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그동안에 이제 수능 체제를 가지고 쭉 준비를 해왔지만 이번처럼 불수능이 되었을 경우에는 정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학교가 다시 수시 체제로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찌됐건 이제 입시는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 입시, 그러니까 2023학년도 입시, 2024학년도 입시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 개인에 맞는 전략을 따로 만들어야 대입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아까 그 학생처럼
그러다가 어쨌든 수능 최저도 맞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찌됐건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해서 공부했더니 또 갑자기 이렇게 성적이 혹하니 잘 나와서 이거 그럼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이 가끔 있겠죠. 중요한 건 이제 수능을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준비했든 두 달을 준비했든 끝까지 수능을 포기하지 않고 해냈다는 거죠. 물론 뭐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했겠지만 그래도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는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학교나 또 학생들을 만나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수능을 열심히 하는 것, 그러니까 물론 수시 준비,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도 준비를 하지만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노력 과정이 결국은 학생부의 기록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의 학생이 아니라면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학생이 결국은 기록도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봐왔죠. 그래서 4, 5년 전에는 그것을 뭐 방과후 학교나 이런 거에서도 방과후 수업 같은 거 할 때도 방과후 수업이 많이 듣는 학생이 대학에서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수후 쉬마 수학 뭐를 20시간 듣고 뭣도 듣고 뭐 이렇게 표시해 놨던 그것을 그거가 많이 적혀져 있는 학생을 대학에서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아이가 역량이 있기 때문에 뭐 고득점 수학, 고득점 국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한 문제 틀리면 용서가 안 되는 국어 뭐 예를 들어 그런 반 만들어서 이렇게 들었다는 그 기록만으로도 높게 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여전히 같습니다. 결국 대학은 높은 성적, 그것도 비록 수시에서 수능 준비를 안 해서 성적이 낮았을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수능 준비했어도 공부를 잘했었을 것 같은 학생, 그 학생이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죠. 그것은 결국은 교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능을 포기하고 수시만 준비할 거야, 교과만 준비한다고 하면 학교에서의 교사의 평가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 즉 수능 공부,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도 높은 고득점을 취하도록 노력을 하는 학생, 뭐 고득점이 안 나올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만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학생, 이제 그런 학생이 결국 높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늦었는데 절대 늦은 나이 없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학생 여러분이 뭐 고3이라면 늦었겠죠. 아니 고3이라도 내년에 반수를 하든 또 재수를 시작하든 또 세상 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3학년 지금 2학기네 벌써 2학기 남들 다 포기한 내신이라도 이때가 내가 딸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고득점을 얻어서 그 내신이라도 잘 따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 삶에서 늦었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늘상 생각하죠. 우리 학생들이 고3이니까. 근데 저처럼 이제 나이가 좀 더 먹으면 나는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뭐 좀 늦게 출발한 건 맞겠지만 뭐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제가 옷 입고 있는 거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옷을 사놓고 한 번을 못 입었습니다. 너무 살이 부어서 살이 쪄서 못 입었다가 이번에 보니까 갑자기 추워서 입어봤더니 옷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한 4, 5kg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저도 늦었다고 생각. 근데 벌써 지금 앞에 요 1시간씩 뭐죠? 일산 호수공원 요 한 바퀴 도는 게 벌써 한 쭉 한지가 매일 아침마다 한지가 6개월이 넘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최근에는 계속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찌됐건 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떤 경우든. 그리고 그 도전은 항상 누가 봐도 아름답다. 학생들의 도전은. 그러니까 그 도전을 해가는 학생이라면 스스로 용기를 북돋워주고 내가 오늘 하루도 해냈구나. 오늘 하루도 그 도전을 이어갔구나. 내일은 조금 더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아까처럼 원했던 뭐 학과, 뭐 그게 의치한이 되었든 아니면 뭐 수의대가 되었든 약대가 되었든 또는 뭐 서연고가 되었든 아니면 중앙대가 되었든 단국대가 되었든 어쨌든 목표한 대학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과거는 뭐 그렇다 치자고 중요한 건 나의 도전은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나의 도전에 대한 그 깊이를 보고 평가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